안녕하세요. 평택촌노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일요일에 유튜브를 제작하지 않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본 방송은 텍스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PTCN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래서 PTCN 네트워크 마케팅 찾아서 보시면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실 작성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방대해요. 근데 그럼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요일날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먼저 텍스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수업하듯이 텍스트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사회, 경제, 국어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과 시나리오 이겁니다. 인사말은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본문 1. 경제는 애국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제는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는 현재 정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경제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애국자가 없습니다. 일시적, 순간적으로 동조해도 지속적인 협조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특히 미국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한국도 지금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와 국민의 지향점은 다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거하고 국민이 지향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처럼 안보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의 국민은 경제만 생각하죠. 이건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 원인은 딴 거 아닙니다. 미국의 세력이 팽창하니까 러시아가 긴장한 거예요. 원래 구소련 붕괴 이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 두 개로 양분이 됐어요. 전자는 미국 주도고요. 후자는 소련 주도입니다. 구소련이죠. 그런데 점점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나토가 확장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50대 60대들은 뭐 기억하실 겁니다. 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다 제가 어릴 때 다 공산권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구소련 붕괴되고 자유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도입된 거지.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산권 국가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거의 다 나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경제 공동체인 EU하고 군사동맹인 나토는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죠. 근데 사실 미국도 책임이 있는 게 동진 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토에 하나둘씩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뭐죠?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나토 가입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넓은 국경을.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자, 역지사지로 1960년대 구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전쟁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 당시에 쿠바하고 미국은 국경을 맞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자, 그것과 비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가 되죠. 이건 차원이 다르죠. 저는 러시아 편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편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냐?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은 러시아가 장악했고 자기네 영토 편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영토 찾겠다고 지금 싸움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다?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책과 주식시장인데요. 어, 양쪽 하나로 돈을 풀었다가 이제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도 하고 이제 양쪽 긴축을 지속해야 되는데 우측에 그래프 보세요. 2019년이죠. 2019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중반부터 하반기죠. 정확히 말하면 하반기부터 양쪽 긴축하던 거를 그만뒀어요. 밑에 보면 파란색 그래프 있죠.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 양쪽 긴축은 뭐냐? 시장에 풀린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쫙 줄었어요. 줄다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예, 긴축은 중단하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위에 빨간 게 금리거든요. 금리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5년 연말부터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가 2019년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 금리는 더 내려가고 오히려 양쪽 기축을 중단시켜서 돈이 더 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금리와 재정 정책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왜 중단했냐? 트럼프가 재선하려고 그런 거예요. 재선. 네, 재선. 자,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은 자산과 소득의 증가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득 증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산은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됩니다. 미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차트입니다. 보세요. 요 수직선 두 개는 뭐냐면 양쪽 완화 구간입니다. 이때 주식시장이 올랐죠? 돈이 막 풀렸으니까.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 직전에 어때? 주식시장이 다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올라갔냐? 돈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동그라미는 이제 저기죠. 코로나. 그리고 나서 얼씨구나. 이 핑계 대자 하면서 그냥 돈을 막 풀어댄 거야. 트럼프가. 선거 이기려고. 근데 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2021년 1월에 취임하고 나서 가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드디어 꺾인 겁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니까 그때 고민했던 건 약가죠.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네, 세 발의 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더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가 뭐냐? 트럼프는 선거 당시,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서 이기려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자산 증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근데 불쌍하게도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런트 때 트럼프 때보다 풀린 돈을 회수해야 되는 부담감이 더 커진 거예요. 솔직히 바이든은. 근데 여기서 전쟁까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거 거의 비정상이죠. 자, 근데 여기서 왜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실패했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천연자원 랭킹입니다. 1위 러시아 약 75조 달러. 상상이 안 돼도 75조 달러. 1조 달러도 무지막지한데 75조 달러. 2위 미국,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캐나다, 5위 이란입니다. 천연자원이요. 엄청 많은 게 러시아예요. 이건 뭐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갖고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석유, 석유 매장량입니다.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사우디. 러시아는 어떻게 돼 있죠?
예, 6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 밀 수출 나라들입니다. 러시아가 1위입니다. 3,700만 톤. 상식적으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거를 수출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밀값이 뛰잖아요. 러시아는 어찌 보면 더 좋아요. 그래, 더 뛰어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천연자원 빵빵하죠. 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죠. 근데 두 개가 왜 중요하죠? 천연자원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그리고 밀은 식량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래, 가격 올라라, 올라. 나 상관없어. 이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걸 왜 제가 보여주냐? 애시당초 경제 지지가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맞잖아요? 일단 먹어야 되고요. 난방이나 뭐 각종 연료를 써야 되죠. 에너지가. 근데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충분해요. 남아 돌아서 수출해서 국가 재정 뒷받침하고요. 천연가스, 천연자원 가치가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작년에 2021년이죠. 작년에 G20 국가 중에서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 모두 흑자인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러시아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 얘네들을 경제적으로 쪼으면은 타격이 있겠다. 이래서 더 경제제재 지금 집착하는 거거든요. 현재 북한처럼 원래 못 살았으면 경제제재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경제제재 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뭐 제재가 먹히죠. 그죠? 음료수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22년 올해죠. 이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의 경상 수준은 역대 최고랍니다. 왜 그러냐? 수출은 어쨌든 에너지 수출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있으니까 수입을 못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뭐냐? 무역수지하고 무역외수지를 말하는데 거의 다 무역수지라고 보면 돼요. 무역외수지는 무역수지보다는 작거든요. 수출은 계속 하는데 수입을 못하니까 경상수지가 러시아 역사상 최고래요, 올해. 어이가 없죠? 왜 그러냐? 바로 중국, 인도의 석유를 대량 판매해요, 헐값에.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예요. 러시아 제재 비협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국과 인도는 세계 인구의 35.8%예요. 35.8%. 러시아는 뭐냐? 다 필요 없어. 그래. 그냥 두 나라만 수출해도 돼. 제재하려면 해.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가 바보입니까? 중동산보다 훨씬 더 싼데 러시안사 석유를 수입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흑자 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수지는 세금 걷어들인 거하고 지출한 거를 따져서 그 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금 걷어들인 게 더 많으면 지출한 것보다 그러면은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2022년에도 러시아가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 수지 경상수지 흑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국의 경제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한다는 거. 또 하나, 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2년차 지지율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딱 같은 기간에 딱 봐도 어때요? 바이든이 훨씬 낫죠? 왜?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때문에. 자, 위 그래프는 왜 그러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국민은 뭐냐? 러브 전쟁보다 내 후주머니를 더 생각하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거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찾거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크라이나 불쌍하다 뭐 이 정도죠. 왜 거기 끼어들어갖고 국민경제 약하시냐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나는 바이든이 한심한 게 뭐냐, 원래 이 사람이 32세 때부터 상원을 했어요. 참 어린 나이에 했죠. 이 사람 평생 직업 정치인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뭐냐, 제대로 월급쟁이를 해봤거나 사업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관점이 좀 떨어진 사람이죠. 아니 32살부터 상원은 하면서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쉬운 거 모르고 살았죠. 특히 이 사람은 외교 전문이거든요. 나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겨우 이 정도예요. 자, 처음에 실패한 게 뭐냐? 막지 못했다는 거죠. 러우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다고요. 막았어야죠. 러시아 자극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 안심시켰으면 됐잖아요. 2차 실패는 뭐냐? 좋아, 못 막았다 이거야. 러시아 국력 소모 전략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중국하고 인도를 통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까짓 거 뭐 러시아 편 들어주면서 야 일부 그냥 먹어라. 러시아 먹어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우크라이나 돕던. 근데 현재 바이든은 뭐냐? 이안입니다. 이안. 우크라이나 끝까지 돕겠다 이건데 문제가 뭐냐? 중국과 인도에 대한 외교력 실패입니다. 통제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바이든의 재선 도전 여부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재선 불가론이 대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선을 도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지율 때문에 러시아 제재 길게 못 끌고 갑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성공 못 하거든요. 출마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근데 도전을 안 한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 만약에 더 이상 재선을 비도전한다 그러면 진짜 임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임기까지 미쳐버리는 거죠. 재선 도전해도 인플레이션이나 지지율 변화가 심각하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겠지 길게. 근데 여기서 재선 도전할 의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더 미치도록 올라가고 지지율도 막 심각하게 떨어져 버리면 빨리 종료시키죠. 이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맺은 말은 뭐냐?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경제와 주식시장은 바이든이 결정합니다. 바이든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길게 지속되면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과 상승 시기 늦어짐이 나타나고 반대로 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끝난다면 하락 멈춤과 상승 시기 빨라짐이 나타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워렌 버핏은 어쨌든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에게는 꽃놀이 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대로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를 하든 뭐 양방에 하든 그렇게 하겠고 현물은 뭐 단기 위주로 계속 하겠고 일단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더 끌고 나가면은 좀 힘들어지겠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일요일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 PTCN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를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